안녕하세요. 고현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림동 CCTV 사건과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사실 오늘 일요일이어서 영상을 쉬려고 했는데요. 좀 시사적인 문제고요. 좀 급하게 하나 내보내게 됐습니다. 최근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집에 문을 두드리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그런 남성에 대한 CCTV가 공개되면서 언론에서 이른바 신림동 CCTV 사건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됐고, 그리고 그 영상이 공개되자 그 남자는 일단 자수를 했어요. 수사기관은 이 남자를 처음에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을 했다가 여론이 안 좋자 거기에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는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도망갈 염려가 크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사유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사실 영상 자체를 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진짜 소름이 막 돋아요. 언론 보도처럼 경찰은 이 남성을 처음에는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을 하고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고 가니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저는 이 남성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영장 발부도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사 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영장 발부하는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행위의 위법성이나 도망의 염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랑 이 남자한테 강간미수라는 죄명이 붙어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와 형벌을 법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얘가 나쁜 놈이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해도 법에서 미리 정해놓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원칙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싸운 거예요. 이 조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원리예요. 1935년 독일,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죠. 그때 형법 2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법률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1926년에 당시 소련이죠. 형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야? 권력기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법이 없어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국가가 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뺄 수 있다고. 법률에 없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조항인지 아세요? 독일이랑 소련은 이 조항을 1946년이랑 1958년도에 각각 폐기했어요. 자, 다시 신림동 CCTV 사건으로 돌아볼게요. 강간미수라는 죄명은 강간이란 행위로 나갔으나 이걸 법률용어로 실행의 착수라 그래요. 강간이란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걸 말해요. 우리 형법 제297조 강간이란 규정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간의 실행으로 나갔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강간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집에 문을 열고 두드리는 행위가 강간의 실행 행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 이 경우는 아니에요. 하도 논란이 되니까 경찰이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남자가 10분 동안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한테 문을 열어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남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는 한 그 남자가 강도를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겼는지, 살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지, 강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남자가 저지른 행위가 일단 범죄인 건 확실하죠. 그게 무슨 범죄인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처음에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만으로 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그 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론에 떠밀려서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를 적용을 한 거예요. 같은 논리로 아예 살인미수죄나 살인예비죄 같은 거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저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문을 두들긴 행위다 라고 수사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거 당연히 무리라고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강간미수죄도 똑같다고.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문을 두들긴 겁니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자백을 했다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설사 이 남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죄명을 변경해서는 안 돼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가 정말 신뢰로 가득 차 있다면 아까 독일 나치 형법처럼 국민의 건전한 도의관념에 반한 행위는 법률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라는 조항 하나만 있어도 될지 몰라요. 근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조항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잘 알잖아요. 그 조항을 이용해서 나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요, 단순히 법이론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자유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림동 CCTV 그 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의 범위 안에서 높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굳이 여론에 밀려서 말도 안 되는 강간미수를 붙이지 마세요.